서초동이란 드라마는 좋긴 좋아. 이게 뭐 진짜 리얼해서 좋긴 좋은데, 그런 막 그동안의 변호사물에서 있었던 그런 강한 서사와 어떤 극적인 막 감정 오르락내리락 하는 반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법정물에 익숙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이 에스콰이어가 훨씬 익숙하지 않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 이슈로 다루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찍새와 딱새라는 게 결국에는 영업하고 이제 실제 실무 이거를 나누는 이제 그 표현이고, 우리 변호사들은 굉장히 좀 로펌에서 예전부터 많이 썼던 용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많이 써, 지금. 실제로 아니 뭐 지금 뭐 근데 많이. 이게 좀 그렇잖아. 그거 좀 약간 공격적이잖아, 너무. 단어가. 근데 사실 변호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야? 굉장히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일단 드라마로 소재로 많이 쓰이는 양대 직업이 의사하고 변호사잖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이과 계열에서 의사가 있다면 이제 문과 계열에서 변호사인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직업적인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내 자부심과는 별개로 그냥 뭐 마음대로 안 돌아갈 거 아니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알라키 15년 구형인데 약간 쉐리 위스키 중에서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스키 좋아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일단 요즘에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그 에스콰이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도 최근에 나왔잖아. 그리고 에스콰이어가 나왔는데 서초동보다 에스콰이어가 확실히 인기가 좋더라고. 그 왜 인기가 좋다고 생각해? 비교했을 때. 글쎄 뭐 일단 내가 드는 생각은 그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는 약간 변호사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제 짠내라는 약간 그런 느낌. 변호사의 어떤 실제도 너무 리얼한 건 사실이야. 리얼한 건 사실인데, 이제 에스콰이어하고 대비되는 게,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의 어떤 극적인 어떤 긴장감? 왜냐면 지금 그게 난 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법정 드라마들이 다 그랬잖아. 막, 와, 씨, 뭐, 이런 일도 있어? 약간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느낌으로 했었잖아. 그동안에 이제 에피소드별로 이제 재밌는 법정물들이, 뭐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야, 비밀에서, 그건 뭐 변호사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런 강한 막 서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서초동이란 드라마는 좋긴 좋아. 이게 뭐 진짜 리얼해서 좋긴 좋은데, 그런 막 그동안의 변호사물에서 있었던 그런 강한 서사와 어떤 극적인 막 감정 오르락내리락 하는 반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법정물에 익숙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이 에스콰이어가 훨씬 익숙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나. 내 생각엔 또 그러네. 그 서사가 진행되는 일종의 화법이 기존에 기존과 익숙한,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저가 있는 서사의 고저가 있는 기승전결 같은 경우도 있고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거기에 뭐 나는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뭐 이진욱이라는 배우의 매력도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확실히 이제 중심으로 나오는데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그 이진욱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 백그라운드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궁금했던 부분이, 어쨌든 이제 뭐 로펌도 기업이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아까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뭐 찍새와 딱새 이야기도 있고 내부 사내 정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일반 회사하고 로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그게 어떤 게 좀 있을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 이슈로 다루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찍새와 딱새라는 게 결국에는 영업하고 이제 실제 실무 이거를 나누는 이제 그 표현이고, 우리 변호사들은 굉장히 좀 로펌에서 예전부터 많이 썼던 용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많이 써, 지금. 실제로 아니 뭐 지금 뭐 근데 많이. 이게 좀 그렇잖아. 그거 좀 약간 공격적이잖아, 너무. 단어가. 근데 사실 변호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야? 굉장히 그렇구나. 젠틀하고 막 외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래? 실제,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너무 변호사를 폄하하는 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조직 문화 자체가 올드한 음.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 아직 이제 법조계거든. 뭐 예를 들면은 폭탄주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술 강요하고 이랬다 큰일 나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요즘에는 뭐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들끼리는 좀 뭐 선후배 사이에 조금 강요하기도 하고. 아,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오래된 유물이 남아있다. 좀 그런, 뭐 구시대 느낌들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되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좀 시대의 흐름이 약간 뒤처진 문화도 있는 거는 인정하고 싶어. 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너무 뭐 변화 그런 건 아니고 더 심한 건 아니지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 찌끄레 딱새 얘기들이 아직 아마 일반 회사에서 그런 얘기들 잘 안 할 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여러 기업들 뭐 다니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 그 뭐 몇 년 사이에 아마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또 기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제 거리감이 있어.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뭐 시간이나 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려하고 존중을 해준다. 그 거리감이 코로나 때부터 확실히 생겼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회식을 안 했잖아. 그게 또 이어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뭐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예측하기에는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로펌 같은 경우는 이게 선후배 관계도 많이 엮여 있고, 이게 업계가 또 좁으니까 좀 더 위계가 강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거든. 아무래도 그렇지. 지금 잘 얘기해 줬는데 바로 그게 이제 요즘의 어떤 회사와 로펌이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사실 이 거리감, 이 같은 일하는 쪽에서도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넓어졌잖아. 그리고 요즘에 또 함부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직장 내 어떤 조직 문화상 뭐 문제도 생기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오네. 그게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들끼리는 이제 이게 예전에 많은 폐해를 일으켰지만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문직으로서의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선후배의 어떤 뭐 그게 막 이렇게 막 강압적인 그거보다 좀 끈끈한 좀 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어. 그래서 좀 더 용어들도 되게 좀 굉장히 이렇게 예의를 갖춘 용어보다 찍새, 딱새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냥 업계 은어 같은 걸 쓴다. 업계 은어 같은. 그러니까 뭐 프로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원래 프로는 이제 검사 프로시큐터에서 한 건데, 이제 뭐 사실 뭐 다 동료라 보니까 변호사들끼리도 뭐 김프로 뭐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그런 좀 은어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조직보다 좀 자유롭고, 그리고 다른 이제 하긴 요즘에 변화된 조직 문화에서는 조금 느끼기 어려운, 그럼 아까 얘기한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진짜 선배한테 혼날 땐 또 강하게 혼난다든지 이런 뭐 말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들끼리는 어그레시브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게 또 차이가 느껴지는, 같은 펌에서도 또 직원하고 변호사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그거는 또 일반 회사랑 마찬가지로. 그게 변호사끼리는 좀 공격적으로 말을 거칠게 해도 이제 뭐 일반 행정직과 변호사 간에는 서로 좀 굉장히 거리감을 그렇지. 존중하고. 법무사무 직원하고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반 회사 마찬가지로 더 조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 뭐 극단적인 예가 예전에는 다 같이 회식도 했는데 요즘에는 변호사들끼리만 회식을 많이 해. 왜냐면 직원들하고는 또 가서 변호사들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실수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하는 편이고, 회식도 좀 변호사들끼리만, 그리고 직원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하게 해드리고, 보통 이런 문화가 좀 되고 있지. 그러면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내가 뭐 2화인가 3화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그 좀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왜 무임승차자에 관련된 언급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인턴인데 그냥 뭐 월급 도둑, 월급 루팡, 맞아, 월급 루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거 좀 약간 너무 이제 워딩이 세니까. 뭐 월급 루팡이란 단어가 꼭 뭐 우리 이제 법률 쪽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냥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아. 나도 장면 일단 변호사들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뭐 좀 자존심도 세고 본인들이 자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나보다 일을 좀 적게 하던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감? 이런 게 좀 센 집단이라고 나는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좀 꼼수를 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한 용어로 월급 루팡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어. 변호사는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변호사는 사실 우리 의뢰인하고 관계에서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야.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 수임 관계는 쉽게 해서 알아서 잘하는 관계거든. 알아서 잘하는. 믿고 맡기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고용주라면 막 체크하잖아. 우리 이제 피고용이 뭐 하냐 뭐 하나 뭐 체크하지만, 체크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관계가 이제 변호사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변호사들끼리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 이런 식으로 일하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변호사들 분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직업적인 어떤 사명감? 그런 걸로 뭐 강하게 질타하는 뭐 이런 경우에 좀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해. 근데 이제 모든 조직에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자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게 있긴 할 텐데, 이제 나는 이제 요 생각도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드라마로 소재로 많이 쓰이는 양대 직업이 의사하고 변호사잖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이과 계열에서 의사가 있다면 이제 문과 계열에서 변호사인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직업적인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내 자부심과는 별개로 그냥 뭐 마음대로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뭐 좌절이라든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그렇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드라마 서초동에서처럼 진짜 생활인으로서의 변호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더군다나 뭐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 수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지고, 점점 어떻게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경우. 아니 뭐 그게 뭔 소리냐, 변호사가 뭐 그래도 명색이 전문직인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극화? 뭐 그런 실제로 근데 통계도 그래. 짠내 뭐 그런 표현 잘 지적해 줬지만, 이 소득 양극화가 가장 큰 게 내가 알기로 변호사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어떤 수입이 낮아지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잘 버는 변호사는 정말 장난 아니고, 근데 진짜 힘든 분들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이 수입 양극화가 가장 큰 전문직 중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위화감?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심지어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참 뭐 여기도 계속 많이 변하고 있다. 예전 같지 않다. 그건 맞죠. 이게 뭐 좀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좀 뭐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뭐 케이스들을 해결해 왔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이미 실력이 갖춰졌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뭐 어떤 젊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할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지. 왜냐하면 케이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한테 맡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좀 사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순환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요즘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양극화가 좀 벌어지지 않나? 쏠림 현상이 좀 그러니까 심하고. 쏠림 현상이.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변호사 업계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다른 업계에도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요즘에 간단히 얘기해서 뭐 물가는 오르고 내가 받는 그 뭐 월급이나 연봉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이, 그 비용이 들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갈만한 뭐 미슐랭 스타라던가 굉장히 뭐 유명한 맛집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그냥 일상적인 경험에는 사실 비용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이제 빗대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그런 선택인데, 법률적 이슈라면 그게 송사가 됐건 뭐 그러니까 민사건 형사건 간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경험이 많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로 이제 그 뭐
변호사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요런 이제 그렇지 맞아. 맞는 분석이야. 이게 좀 그래서 더 좀 이제 일정 특정 변호사나 특정 펌에 뭐 사건이 몰리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글쎄 이런 거를 타게 하려면 얘기했듯이 조금 시장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시장이 좀 커지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나도 먹고 살게 사실 다 이거 이제 어쨌든 큰 걸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시적인 고민이긴 그내 앞길이 좀 애매하니까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에스콰이어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우리도 뭐 재밌는 부분 있으면 또 얘기 나누기로 하자고.